자, 안녕하세요. 이제 전치사 혼내주기 그리고 앰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1강 이제 2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벌써 한 10년이 훨씬 지났네요. 옛날 강남구청에서 촬영했던 전치사 혼내주기 강의는 사실 그때 쌤 좀 젊었고 그리고 또 당시에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쌤이 이렇게 봐도 그때 그 강의는 맹강입니다. 맹강. 쌤이 앞에 뭐 천하제일 맹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강의의 내용을 축으로 해가지고 일단 축으로 해가지고 강의는 전개가 되는데요. 달라진 점은 그때는 전치사의 어떤 대표 개념과 의미의 확장에 관해서 짤막짤막한 단문들만 가지고 했지만 이번에 선생님이 강의하는 전치사 혼내주기 N+, N+은 각 전치사의 그 한 꼭지가 이제 마무리될 때마다 독해를 첨가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영문 독해 안에서 전치사가 어떻게 그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 전치사를 갖다가 주요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뭐 비슷하거나 조금 혼동이 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정리해 가지고 그 개념과 의미의 파생 과정을 갖다가 자세하게 비교하는 그런 내용도 담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 후반부에 가면은 영문법에서 영어 전치사가 개입해서 어떻게 영문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문을 형성하는가, 또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까지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로 그렇게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전치사 혼내주기 이 강의를 처음 그러니까 쌤 영어 랩에 와가지고 다른 강의를 보지 않고 처음 만약에 이 전치사 혼내주기 앰플 제 1강을 갖다가 딱 지금 보는 분이 있다면은 반드시 앞에 돌아가가지고 전치사 혼내주기 앰플 인트로 강의 1, 2를 갖다가 반드시 보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물론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인트로 강의를 보고 난 뒤에 이해하는 거하고 그냥 처음부터 이해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트로 강의를 갖다가 먼저 반드시 보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보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좀 눈에 확 띄라고 막 빨강, 노랑, 파랑, 흰색으로 막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치사 혼내주기 앰플 제 1강 2.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쌤이 인트로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전치사 대표 개념의 확장 루트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거는 이거는 전치사 2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전치사라고 하면은 뭐 한 9개, out, up, down 뭐 이렇게 하면 한 13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 또 한 13개 정도 되는 전치사들은 나름 또 서로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작용 반작용의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개념을. 그래서 영의 주요 전치사들은 전부 다 일정한 대표 개념에서 반드시 작용이라는 하나의 개념과 의미로 성립이 되었다가 이 작용이란 개념과 정반대되는 대척되는 개념의 반작용적인 개념을 또한 동시에 가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작용 반작용이 쌤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 개념이 출현함으로써 비로소 영의 전치사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작용 반작용 개념이 있기 전까지는 영어 전치사는 오리무중이었고 암호였고 그리고 단순 기호,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수거도 아닌 이디엄도 아닌 쌤이 눈이 말하는 조합어의 pay attention to라든지 이런 등등의 조합어를 수거로 알고 거기에 전치사를 하나의 그림으로 끼워 가지고 pay attention to라는 이 조합어를 하나의 이디엄으로 그냥 그림처럼
내립다 외웠던 것이 전치사원내주기와 전치사원내주기에서 최초로 제시하는 작용 반작용의 개념이 있기 전까지는 모두 다 그런 식의 그림을 갖다가 암기하는 학습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작용과 반작용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쌤이 사실 영미학회나 이런데 작용 반작용 개념을 갖다가 발표를 할 수 있다면, 발표를 하면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이 개념입니다. 이전에 영미 학자들이나 뭐 일본의 학자들이나 전치사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못 건드린 이유가 이 개념 자체를 갖다가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 대표 개념에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즉 투로 이야기하면은 가서 붙는 개념인데, 이동해서 전치사 투의 하나의 대표 개념, 즉 작용 개념은 이동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동해서 붙는 개념인데, 이동해서 붙는 만큼 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까? 이동 에너지를 합니까? E 이퀄 mc 제곱이라 해가지고 이 이동하는 에너지만큼 그 붙는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밀친다. 이래야 되는, 밀친다. 그러니까 이동해서 붙는다라는 이 개념과 밀친다라는 이 개념 혹은 현상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갖다가 매칭을 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전치사2가 보면은 크게는 붙는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해 가지고 의미가 쫙 파생돼 나가고, 또 한 축은 밀친다라는 거, 배척한다라는 개념에서 의미가 쫙 파생돼 나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보면은 뭐 거의 한 50개 이상 되는 의미로 쫙 분류해가 나열해 놨죠. 그죠? 이 두 가지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그동안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열만 했을 뿐이죠. 해떡, 달떡, 별떡, 뭐 콩떡, 팥떡 이런 식으로 쭉 종류로 딱 나눴는데, 그게 다 떡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쌤은 지금 그러기 모두가 떡이다. 전치사 투 자체 개념도 떡 갖다 붙는 개념이기 때문에 쌤이 좀 떡을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대표 개념에서 작용, 반작용으로 분화가 되면서 서로 대립되는데,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뭐냐 하면은, 쌤이 이 작용, 반작용을 처음에 이제 전치사 안과 투에서 쌤이 딱 포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주요 전치사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작용, 반작용에 쫙 적용을 받고 있더라. 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거는 뭐 그 퀄리티, 질은 다릅니다. 그 선사들의 어떤 그 확철대오하고 질은 다르지만 뭔가 하나의 깨침의 영역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쌤이 한 1년 동안 부단히 전치사를 갖다가 머릿속에 항상 담고 강의를 하면서도 뭔가 문득 떠오르면 한쪽 구석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쌤 그거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아직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 멀었어. 이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만큼 그게 마치 화두를 참고하는 것처럼 깊이 몰두해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작용 반작용이라는 하나의 전치사와 관련한 깨달음이 탁 터졌던 것들. 그럼으로써 전치사는 비로소 이제 하나의 언어로서, 또 영어로서 우리가 비로소 영어 전치사를 갖다가 전치사답게 이해하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래 됩니다. 쌤답지 않게 PR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은 강남구청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뭐 강사님들도 계시고 쌤들도 계시고 또 아시는 분 다 아시기 때문에 선생님 마음 편하게 지금 PR 겸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동해서 붙는, 반대는 밀치는, 이 두 개의 어떤 이 개념이 전치사의 동사적 의미라는, 즉 투의 전치사 투의 동사적 의미라는 이 의미 쪽으로 귀결이 되면서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은 뭐 누구누구와 결합하다, 결혼하다, 누구를 따라가다, 이런 동적인 의미로 연결이 되고, 밀친다라는 이 개념은 이 동사적 의미로서는 뭔가를 배척하다, 저항하다, 반대하다, 이런 동사적 의미로 확장이 되면서 그러한 의미가 그 대상, 목적으로서 사람을
취하거나 사물과 결합되거나 행위를 갖다가 취하거나 어떤 개념과 결합하거나 기타 등등과 결합하면서 사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많은 다양한 의미로 파생, 발전한다. 이게 결국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동해서 붙는다 혹은 그 붙는 만큼 밀친다라는 이 현상을 다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 다른 전지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쌤이 이제 조금 더 길게 이 지금 전지사 대표 개념의 의미 확장 루트, 작용, 반작용, 동사적 기능, 그리고 그 동사로서의 어떤 기능이 구체적인 다양한 어떤 대상을 취하면서 사전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로 파생 발전되어 나간다라는 것을 조금 더 길게 강조하는 것은 다른 전지사들도 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금 to 하면서 to를 예로 들어서 이걸 하는데 전지사 다음에 an 파트 들어가면 안 합니다. 이거는 단지 작용, 반작용, 동사적 기능 이래가지고 짤막하게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딱 포착하고 완전히 체화하기 바랍니다.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 개념의 작용, 반작용으로 나뉘고 그게 동사적 의미로 수렴했다가 다양한 대상과 결합하면서 역시 다양하게 의미가 파생, 확장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영어 전치사의 의미 확장의 기본 루트를 딱 봤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쌤이 강남구청에서 전지사 혼내주기를 촬영하기 전에 한번 다른 곳에서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금 테이프 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뭡니까 디지털로 풀어가지고 그냥 뭐 다시 전지사 혼내주기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까 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오히려 강남구청의 전지사 혼내주기 강의가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버전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다가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강남구청 강의를 할 때는 전지사 혼내주기 강의할 그런 스케줄은 없었습니다. 수능 강의였기 때문에. 근데 쌤이 정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는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태프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때 촬영한 테이프 하나를 갖다가 주고 두 개인가를 주고 보라고 결정해라고 촬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보더만 금방 와가지고 쌤 촬영합시다 이래 된 겁니다. 전지사 혼내주기. 왜냐하면 그 스태프들도 영어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꾸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지사 2. 전지사 2의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 이래 됐습니다. 자, 쌤이 하나하나 다 일러스트로 들어가 가지고 물론 간단하지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 작업하려면 시간 꽤 걸립니다. 이런 지금 그림이 몇백 개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쌤이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가 이동해서 대표 개념은 이동해서 이렇게 붙는다 이거죠. 즉 하트 마크 보이죠? 하트 마크 두 개의 대상이 서로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무정물끼리는 뭐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갖다 문다지만 뭔가 이래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뭔가 다가갈 때는 그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거겠죠. 아니면은 좀 이상하다 하고 다가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서 붙으려고 하는 거는 이런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작용은 이동해서 붙는다 이래 됩니다. 이게 작용 개념인데 반작용 개념은 뭐냐 하면은 이동해서 붙는 만큼 힘이 발생하고 그것이 붙는 그 순간에 충돌이 나면서 밀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고 따라서 이동하는 힘만큼 밀친다 이것이 반작용이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여 붙는 것은 붙어서 하나가 되고 이거는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세대 중에는 조금
그래도 워낙 유명한 우리 역사에서 워낙 유명한 2002년이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죠. 2002 월드컵 때 그 예선 조별리그를 갖다가 이제 마무리 짓는 그 결승골을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그때 지금 벤투 감독도 그때 포르투갈 그 필드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딱 옆코는 막 달려가죠. 어디로? 히딩크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가지고는 그대로 점프해가지고 히딩크한테 딱 안기죠. 이 모습이 지금 이 투입니다. 이동해가지고 점프 투 한 겁니다. 히딩크. 그때 히딩크가 뒤로 안 넘어지려고 발을 갖다 딱 엉붙이고 날라오는 박지성이를 갖다 몸으로 딱 받죠. 그때 휘청하죠. 그죠? 그게 바로 이동하여 붙는 만큼 밀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한 예로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사례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전치사2는 이동해서 붙는다. 붙어서 하나가 된다.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동하여 붙는 만큼 자연적으로 그 이동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그 붙는 대상을 갖다가 밀치게 된다. 따라서 전치사2의 작용 반작용적인 두 대표 개념은 이동해서 붙는 거와 그리고 그 대상을 갖다가 밀치고 배척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이 두 개념에서 전치사2의 모든 의미가 다 파생, 발전, 확장되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 꼭지씩 한 꼭지씩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해서 붙는 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 이동해서 붙는 이 현상을 보면은 붙는다라는 것은 결국 결합한다라는 의미죠. 지금 여기 뭐 그냥 뜨겁습니다. 결합하고 붙어서 결합한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인트레스트도 이야기했지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A와 B라는 두 개의 존재가 붙어서 하나가 되면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붙어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약과 제한, 구속이 따르죠. 저 뒤로 가면은 2가 제한, 제약, 구속. 그리고 그 구속된 범위, 그리고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정한 정도, 한계, 이렇게 다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쌤이 왜 결혼이라 했느냐 하면은 붙어서 결합해서 하나를 이룬다라는 이 개념의 정점이 뭐냐? 결혼이다. 이런 말. 결혼. 두 남녀의 결혼이다. 이런. 쌤이 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앞에서 전치사2의 T와 O는 남녀의 생물학적 어떤 상징이다 이야기했죠. 그죠? 그걸 갖다 그대로 유추해도 곧바로 이해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혼이다. 그래서 결혼을 갖다가 표현할 때는 전치사2를 반드시 쓴다. 이래야 되는 거죠. 사실 이 be married to는 쌤도 고등학교 때 뭐 전치사 개념 이런 거 몰랐을 때니까 be married to 이것만큼 더 자주 암기한 소위 말하는 그때 당시에 수고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왔고요. 왜냐하면 항상 이걸 갖다가 공부 안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말 1대1 작구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는 위드를 떠올리게 돼 있으니까. 여기 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전치사, 영어 전치사가 우리말과 1대1로 대응이 되는 경우는 한 10% 정도 채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아주 우연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일 뿐이지 원 개념이나 그 이미지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1대1 매칭이 되는 것은 10%도 채 안 된다. 따라서 영어 전치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대표 개념과 작용, 반작용, 그리고 동사적 기능으로 파생되어 나가는 이 루트, 메커니즘을 정확히 체화하고 있어야 된다. 원어민들은 이런 거 막 외우지 않고도 그냥 몸으로 체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민들도 보면 때로 전치사 구사하는 거 보면은 엉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습득한 대로 그냥 구사를 할 뿐이죠. 그런데 그걸 보면은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 따져 들어가 보면은 전혀 엉터리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정확하게 기본 개념과 의미의 어떤 확장 루트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히려 원어민한테 야 그때 왜 투 쓰는지 알아 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외국인이 우리에게 국문법을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듯이, 예,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be married to, 결혼하다 할 때는 반드시 to를 써야 한다 이래 되죠. 물론 이제 marry가 타동사로 쓰일 때는 바로 목적어를 취합니다. 결혼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다? 일반적으로 어떤 결혼하는 대상, 상대방, 배우자가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곧바로 marry with나 marry to를 안 쓰고 그냥 목적어를 쓰는 겁니다. 우리 앞 시간에 enter 했죠? enter. 방에 들어가다,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는 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타동사로서 쓰는 겁니다. into를 안 쓰고요. into를 쓰면은 추상적으로 무슨 일을 시작하다, 출발하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러면 with는 도대체 뭐냐 이거지. with도 알고 가자. 일단 with는 일단 관계입니다. 관계. 뭐 relation with, have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 친구 관계. 자, make friends with, 그죠? 친구로 사귀다 이렇게 할 때 make friends with. 뭐 누구누구와 교우를 나누다 할 때 keep company with, 그죠? 그리고 누가 데이트하다 date with입니다. to 아닙니다. 아직 to까지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ith는 일반적인 관계입니다. 뭐 사회관계, 직장관계, 상하관계, 뭐 군대, 뭐 고참과 하참의 관계. 어쨌든 두 대상이 어우러져 가지고 서로 뭔가 관계를 갖다가 나타낸 일반적인 모습은 다 with를 표현하는데 결혼은 왜 to를 표현하느냐? 그만큼 밀접하다라는 거죠. 하나의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 혈연 관계로 묶어지는 하나의 패밀리가 형성이 되죠. 친족. 따라서 친족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 relative to 이렇게 쓰는 겁니다. 누구누구의 친척이다 할 때 relative to. 결혼으로 인해서 파생돼 나가는 모든 관계는 다 to를 쓴다. 그러면 당연히 engaged,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은 혹은 betrothed, 약혼하다 할 때 다 뭘 쓴다? 당연히 to를 쓴다. be betrothed 혹은 be engaged to, 다 to를 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다시 제자 to는 이동해서 붙는 거고, 그 붙는 거는 결합을 의미하고 결합은 또 일치를 이루는데 이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 곧 결혼이다. 따라서 결혼을 표현할 때는 be married to를 쓴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약혼하다 할 때 be engaged to, be betrothed to, 다 to를 쓴다. with는 뭐냐? 일반적인 사회관계다. 연인관계까지도 다 with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붙음의 개념과 파생음이다. 이제 구체적인 예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전치사 to가 왜 그렇게 오리무중이었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이 문장, 이 표현이 주범이었습니다. 이게 왜 주범이냐면 그는 미국으로 갔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으로 갔다, 이 갔다란 말이 to에 있습니다. to에 미국으로 갔다 이래야 되는데 미국에 갔다 이래야 돼. 미국으로 해가지고 이 to가 어디로 뭐뭐로라는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그 전까지 어디 전까지? 전선내주의가 나오기 전까지 방향을 가리킨다라고 다 가르쳐졌습니다. 국내에서. 물론 원서 쪽을 보면 도착이라고, 사전에 보면 또 도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1:1 매칭, 어디로 하면은 to, 어디로는 to다. 이렇게 1:1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으로 갔다. 사실은 미국에 갔다가 맞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he went to America는 그가 미국에 도착을 한 거야. 결과로서 도착을 한 걸 갖다가 표현한 거지 미국으로 가는 방향을 갖다가 표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for를 써요. for를.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아직까지 도착을 못했어. 이럴 때는 for를 쓰는 겁니다. 왜?
아직까지 도착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목적지이면서 그리고 다가가야 뭔가 도착하고 싶었던 희망을 담고 있는 곳이고 그걸로 향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고 그죠? 그래서 for는 그런 의미로 가는데 그럼 to는 뭐냐? to는 가서 이렇게 딱 붙으면 도착을 한 겁니다. 이동해서 붙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땅에 가가지고 미국 땅을 밟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미국 땅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he went to America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he left for 부산 부산 by KTX an hour ago 이렇게 해봅시다. 서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에서 그가 1시간 전에 KTX를 타고 left for 부산으로 갔어. 우리말 부산으로 갔어 해도 부산으로 떠났어. 가스 해도 통하죠, 그죠? 근데 영어에서는 가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left for. 왜? KTX가 한 2시간 반쯤 걸린다 보면 아직까지 부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착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left for, 부산을 향해서 출발했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for와 to와 분명한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체크하고요. 그래서 he went to America는 그가 지금 went 빼버리고 생각해 보면 he to America입니다. 그럼 뭐다? 그가 지금 미국에 도착해서 착 붙었다 이 말이죠. 결과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I gave that book to him.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영어를 딱 배우기 시작하면은 곧바로 알게 되는 이 문장에 전치사 to의 핵심 개념이 들어있었는데 이것을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것도 그죠? 나는 그 책을 그에게 줬다. 책이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만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이 책이 그에게 도착을 해가지고 귀착을 해갖고 그의 소유나 보유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나타내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지금 the book과 him의 관계를 딱 보면은 the book to him이고 위에는 he to America니까 구성도 같고 의미도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그 책이 그의 소유가 되었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이제 보다 더 확연하게 분명하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자, this villa belongs to my uncle 해가 belong to를 열심히 외우죠. 누구누구의 소유다. 본래 의미는 누구누구에 속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He belongs to a new generation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는 뭔가 새로운 세대에 속해 있다 이 말이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뭐 X세대, N세대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귀속되어 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조건 다 소유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바운더리, 어떤 뭐 집단이라든지 이런데 속해 있다라고 표현할 때도 belong to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belong to가 왜 소유라는 의미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 belong to는 be 플러스 long입니다. 즉 아주 오랫동안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 따라서 belong에서는 소유라는 의미가 일절 안 나타나죠. 그럼 소유라는 의미는 어디서 나타난다? to에서 나타난다. 즉, 이 빌라가 아주 오랫동안 어떤 상태에 있어, 지금. belong,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 my uncle의 소유로, my uncle에게 귀속된 상태로 쭉 있다니까 이 빌라는 나의 삼촌 소유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위에 that book to him의 관계나 this villa to my uncle의 관계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죠? 똑같죠? 따라서 이 문장을 이해하면 이 belong to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이때 to도 귀착에 따른 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세 개의 예문은 간단하지만 전치사 to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겁니다. he to America나 that book to him이나 this villa to my uncle이나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 자, 확인했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귀속을 나타내는, 귀속이나 보유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자, O는 OAB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두 개의 목적어를 갖다가 취하는 수요동사, 사행식 동사죠. 나올 때마다 챙기라 그랬죠. 사행식 동사는. 자, 이건 이제 삼행식으로 표현한 거죠. I owe a big debt of gratitude. 뭔가 대단한 감사의 빚을 갖다가 나는 그녀에게 지고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은 본래는 O가 소유하다는 이야기, 소유하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이게 그녀의 것이다 라고 지금 to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그녀에게 줘야 하는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이 to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커다란 어떤 감사의 빚을 갖다가 지금 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 그녀에게 표현해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이 to도 보유, 소유의 to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owe to와 같은 성질을 가진 또 thanks to죠. 그죠? thank to. 즉 이것도 내가 작가가 되었는데 이 작가가 된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나를 작가로 만든 것은 누구다? 그 주체는 이때 job이다. 이때 job에 내가 지금 작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어떤 뭐 직업의 가치라든지 이로부터 나오는 어떤 뭐 수입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래는 내가 뭐 좀 잘났으라기보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내가 그 직업을 갖다가 가지고 일을 함으로 해서 그러한 지금의 어떤 그 작가가 되었다 이래 되는 거죠. 즉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다? 이때 job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표현과 딱 매칭이 되는 게 이제 이 표현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attribute A to B 그리고 ascribe A to B 때에 따라서는 assign도 씁니다. assign. 자, 이 attribute his success to good luck 했는데 이것도 his success와 good luck을 to라는 전치사 to, 밀착, 귀속이라는 이 전치사를 가지고 보면은 his success가 내 것이 아니고 즉 그의 성공이 그의 것이 아니고 이 행운의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운이 좋아서 이 행운이 그 성공을 갖다가 가져다 주었어 이래 되는 거죠. 똑같죠, 그죠? 이 직업이 이 일이 나로 하여금 작가가 되도록 만들었어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to도 his success가 행운의 것이다 이래 되죠. 이제 반대로 내려오면은 he ascribed his failure. 그가 성공한 것은 실패한 것은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다? 그것은 불운이라는 요 녀석이 주범이다. 이 녀석이 나를 갖다가 실패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나의 실패의 어떤 원인이나 책임을 갖다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녀석 것이다 하고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to를. 그래서 위에는 좋은 의미일 때는 덕분이다. 그리고 좀 안 좋은 의미일 때는 탓으로 돌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가서 붙는 의미에서 출발해서 그것이 귀착 소유로 가고 소유는 곧 그 어떤 보유 주체를 갖다가 나타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이제 전치사 of도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그거는 of는 보다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 이런 의미고 이거는 의미적으로 이거는 A의 것이 아니라 B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또 to의 아주 대표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대표적인 표현이 이제 가서 딱 붙는 겁니다. 딱 붙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미리 이야기 하면은 전치사 안을 갖다가 접촉이라고 이제 다들 설명을 하죠. 근데 조금 심하게 가면 이건 이제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접촉까지는 막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붙으면 아닙니다. 붙으면 아니고 안은 붙음이 아니고 매달림입니다. 매달림으로 가야 되고 붙는 것은 뭐다? 이 to입니다. to. 딱 붙는 거는.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안하고 먼저 살짝 비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길에 뭔가 이렇게 축구공이 하나 있습니다. 공이 가는데, 길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가다가 떡 가다가 보니까 공이 하나 있어요. 쌤도 옛날에 뭐 대학 다닐 때는 정말 날라다녔습니다. 거의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내 깡통 같은 게 있으면 내 차고 다니고 이랬는데, 이 공을 가다가 이 사람이 탁 찼습니다. 그럼 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날아가야 되겠죠. 삥. 이때는 이 공이 above 뭐가 되겠습니까? on the ground 이렇게 하면 땅 위에 볼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는 여기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on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about on the ground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 친구가 공을 딱 찼는데 공이 꿈쩍도 안 해. 공이 꿈쩍도 안 하고 발이 그냥 막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예술의 글이라 해가지고 이 길에다가 딱 이 하나의 조형물을 갖다가 딱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러니까 딱 붙어 있는 거지.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차니까 꼼짝도 안 해. 이때는 뭐다? to. 딱 찼는데 날아가는 건 on이고. 그럼 이때는 the ball on the ground. 겉으로 보기에는 on the ground지. 근데 실제로 딱 차봤을 때는 이거 on the ground 아니야. to the ground.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뭔가를 뭔가 놓여 있는 거를 발로 툭 찼는데 이게 움직이면은 on이고 툭 찼는데 꿈쩍도 안 해. 발만 아파. 이건 to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붙어가 미동도 안 하는 건 to. 건드렸더니만 살짝 움직이는 건 on. 이렇게 딱 구분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 보면 이제 stick to 나오죠. stick to야 뭐 가장 대표적이죠. 뭐가 있습니까? cling to. 분필이 조금 잘 안 나가네. cling to. 그리고 attach to. 그죠? attach to. 또 adhere to. 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to와 결합하면서 어디에 딱 붙다 이런 말이죠. adhere to는 뭐 법규나 어떤 자기 생활 규칙에 뭔가 그걸 철저히 지키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비유적으로 얼마든지 쓰일 수 있는 겁니다. cling to는 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좀 뉘앙스에 가깝고요. 자, 이랬을 때 stick to와 이 녀석들이 이제 사총사인데 이때 to는 가서 딱 붙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죠. 공을 발로 찼는데 꿈쩍도 안 해. 그런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겁니다. 잡아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강한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착, 딱, 떡, 투. 우리말하고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선생님 보기에는 다 통합니다. 본래 처음 원류에서 이렇게 다 분화돼 내려온 것 같고, 그리고 언어도 보면은 그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 스토리, 배경 어떤 그 사상이라는 것도 비슷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양을 그냥 넘나듭니다, 사실은. 그런 거는 지금 은학적으로 가서, 은학을 넘어서는 어떤 철학, 어느 철학 쪽으로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전혀 할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어쨌든 stick to가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한다라는 데서 여러 가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 일에 너무 집착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이런 집착이나 이런 의미 또 중독의 의미로 가겠죠. 앞에 우리 기본 동사 하면서 했죠, 그죠? take는 한자로 하면 뭐라 했다? 취할 취자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뭘 취한다? 행동을 취한다.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한다. 그죠? 어떤 관점을 취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take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래요, 그죠? 그런데 이 to가 뒤에 나온 이 대상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막 take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막 극도로 집착하다, 꼭 중독하다는 의미 외에도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끔 우리말로 번역해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막 아주 강한 집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쓰죠. 그죠? 그래서 he took to opium 하면 뭐다? 그는 아펜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말 이 해석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강렬함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강렬함을. 그 앞에 또 하면죠, 그죠? duck to water. 그죠? 그리고 pig to mud.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전체로 그냥 하나의 이미지화 하기 때문에 앞에 관사를 안 쓰고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추상화해가지고, 추상명사를 써가지고, 추상적으로 쓰는, 추상명사가 아니죠. 이 전체를 그냥 그림을 그려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만 보면은 사죽을 못 쓰는 오리와 머드, 진흙만 보면은 사죽을 못 쓰고 그냥 가서 뒹굴려고 하는 돼지. 나? 앞에만 보면은 막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나. 같은 모습이죠. 자,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옵니다. listen to. 우리 워낙 많이 했죠, 그죠? 귀를 기울이다, listen to. 뒤에 또 나옵니다. 뭐, see to, 어디에 굉장히 유의하다, look to, 어디에 많이 쳐다보다, turn to, 역시 비슷합니다. 어떤 마음이 그걸로 칵 쏠리다 할 때 다 to를 쓰는데, 알 도리가 없었죠. 그냥, 이게 이제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 다 이렇게 이제 했죠. 작구적인 의미로 to의 작구적인 어디에 해가지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했을 뿐이죠. look to 하면 어디에 눈을 떼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밀착인 것입니다. 이때 to는 어떤 밀착이다? 자, 앞에 사람, 사물, 행위, 개념, 기타 등등등등 나온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이 to가 물리적인 어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어떤 두 개의 사물이 딱 이동해서 결합하는 것만 나타내느냐? 아니다 이거지. 뭔가 정신이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사물이 가가지고 딱 결합하는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한. 왜?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일상과 사고 전반을 갖다가 다 수용하고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어디에 가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래야 되는 거죠. 이게 뭐 pay attention to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pay attention to. attend, 동사로 쓰면 attend to를 쓰고 형용사를 쓰면은 be attentive to 이래 쓰죠. 그죠? attentive to 할 때 다 이제 to를 쓰는 거는 이 자체가 정신 집중을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쌤 지금 처음 딱 스타트 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집중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학자라면은 여러분이라면은 쌤 이야기에 정신을 딱 집중해 놓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계속 따라왔죠. 그 자체가 pay attention to인 겁니다. to. 그리고 사실 이제 왜 여기 이제 give를 안 쓰느냐를 살짝 한번 하고 가면 give 쓰긴 합니다. 하는데 pay가 더 적용인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40분이나 50분, 1시간 남짓 되는 강의 정신 집중 딱 해가지고 한번 듣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강의에 대한 포만감도 있지만 뭔가 나른하면서도 피곤함이 몰려오죠. 그만큼 뭔가를 갖다가 지불했다라는, 얻는 만큼 뭔가를 준 게 있다, 이런 뉘앙스로 pay를 쓰는 겁니다. 이 기본 동사에서 한번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정신의 집중, 정신적 에너지를 그가 죽었다는 이 뉴스에다가 딱 붙여놓고, 그죠? 우리 옛날에 쌤 처음 9.11을 갖다가 생으로 처음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몇 분간은 멍하니 그 슈퍼마켓에서 TV에서 봤는데 멍하니 써가지고 그걸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멍하지만 사실은 to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죠. She to eat that. 현대형에서는 줄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합니다. see that 이렇게 합니다. 근데 숨에 있는 뜻은 to eat. 요게 가목적이고 that디아가 진목적 절입니다. 그래서 that디아를 어떻게 유념해서 거기다가 생각을 딱 갖다 붙여놔라. 잊지 마라, 유념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the door is closed. 유이라 그러죠. 우리말로 유이지만 정신적인 에너지가 그 대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여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see to 또 앞에도 이야기했죠. look to. look to는 look to A for B라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죠? look to A for B, 뭐 depend on을 쓸 수 있죠. look to 요 대신에 요때 to가 뭐다? A에게 눈을 갖다가 안 떼고 딱 붙여놓고 가는 곳곳마다 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B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혹은 B 때문에라면은 A에게 B를 갖다가 굉장히 바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때 to도 똑같습니다. turn to도 뭔가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뭔가 살짝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쪽에 가서 딱 붙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 같습니다. look to, see to.
listen to, pay attention to 다 똑같은 to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러한 to가 어디 가서 딱 붙는다라는 이야기는 그 일에 앞에 stick to 봤죠, 그렇죠? stick to 하고 거의 뭐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devote oneself to 우리 많이 보죠, 그죠? apply oneself to 혹은 give oneself to 어디에 몰두하다, 그죠? 혹은 우리 앞에 독해할 때도 봤습니까? be devoted, devoted to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be 플러스 p 과거분사로 썼을 때는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고칠 수도 있지만 옛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걸 이렇게 고치면 그냥 100점입니다. 근데 다 뉘앙스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동적이고 정적이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동적 동사냐 정적 동사냐, 쉽게 말해 동작 동사냐 상태 동사냐는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그건 좀 다른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자신을 갖다가 어디에 그 연구에다가 딱 붙여놨다라는 이야기니까 그게 열중하고 몰두해가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자, 됐고요. 이제 왜 이제 쌤이 다시 이 표현을 마지막에 지금 요 꼭지 강의 마지막에 썼느냐 하면은 be married to가 이 밀착, 이동해서 하나가 되어서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만큼 가장 밀착해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대상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to가 be married to의 이 to는 이동해서 붙는 결합, 밀착, 집착, 집중, 하나 라고 하는 전치사2의 모든 개념과 의미를 여기 다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e married to 하나만 정확하게, 물론 이제 뭐 be married to 정도는 다 아는 수준이 되었겠죠, 그죠? be married to를 딱 놓고 한 번씩 스스로 be married to에서 이 to를 갖다가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으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 몇 분 정도, 또 몇 분도 안 걸릴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한 서너 번 해도 한 몇 분 만에 다 돌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체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게 뭐 조금 daily English 뭐 일상생활에서나 이런데 몇 번 써보고 이러면은 뭐 그냥 다 체화되는 겁니다. 네이티브라고 별 거 있습니까? 적어도 많이 쓰다 보니까 체화된 거죠, 그죠? 하지만 저 친구들은 이 기본 어떤 개념이나 작용 반작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영리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전과 뭐 원서책과 이걸 전 세계에 뿌려가면서 상업적 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서비스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쌤 같은 독립군들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곡괭이 하나 들고 이제 금강 캐러 가듯이 가가지고 혼자서 열심히 파고 있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지겠습니다. 이 투 끝난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옵니다. 뭐 한 서너 꼭지 더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 관련된 리딩으로 독해로 이어질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